미세먼지에 대한 종합대책을 오늘 종합적으로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은 미세먼지 문제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너무 소홀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미국의 인대와 콜롬비아 대학의 연구진이 발표한 2016년도 환경 성과 지수에서 우리나라 공기질은 전 세계 180개국 중에서 173위다. 초미세먼지 노출 정도는 174위다. 또 이산화질소 노출 정도는 180개국 중에서 180위다. 이런 결과가 나왔고요. OECD 발표 자료에도 OECD 38개국 중에서 우리나라가 미세먼지의 심각도는 37위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엄청나게 많은 미세먼지 속에서 일상생활과 건강에 위협을 갖고 있다. 이런 것을 국민과 정부한테 확실히 인식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세먼지 대책은 현실적인 어려움을 논할 것이 아니라 아마 혁신적인 대책을 만들어 나가지 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정부 대책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분야, 발전이라든지 산업 분야를 담당하는 부서하고 또 국토교통부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하고 미세먼지를 저감해야 될 부처하고가 정부 내에서 의견 조율이 제대로 되지 않아가지고 제대로 된 대책이 만들어지지 않은 분야에 대해서는 정치권에서는 미세먼지로부터 국민 건강을 지켜야 된다는 입장에서 대안을 만든다. 이런 취지에서 접근을 했고요. 또 한 가지 미세먼지 대책과 관련해서는 중앙정부의 노력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미세먼지 우염지역이라든지 미세먼지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강제로 미세먼지 우염지역을 지정함으로써 해당 지역에 거주하시는 주민들께서 지방자치단체 장이나 지방의회에 강한 압박을 가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미세먼지를 저감시켜서 국민의 건강을 지켜나가는데 앞장서달라, 책임감을 가져달라 이런 취지에서 대책을 마련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논의된 사안 중에서 아직까지 당 차원에서 정치권에서 최종 확정하기보다는 지금부터라도 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혁신적인 방안을 마련한다는 전제하에서 공론화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문제는 공론화를 제안하는 그런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그동안 끌고 와주신 한정혜 수석께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부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크게 보면 세 가지 카테고리로 저희가 정리를 했습니다. 미세먼지 발생원별 저감 대책이 있고요. 그리고 미세먼지 취약 계층에 대한 피해 저감 대책, 그리고 발생하고 있는 미세먼지에 대한 사전 예보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이렇게 크게 세 개의 카테고리로 저감 종합대책안을 준비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미세먼지 발생원별로 저감 대책을 보면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도 세 개의 큰 카테고리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가장 중요하게 문제되고 있는, 우리가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중국발 황사, 중국에서 넘어오는 것은 그 외교적인 문제고 그것 좀 별개로 두고 일단 국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미세먼지 분진에 주력한 저감 대책이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 발생원별로 보면 크게는 석탄 화력 발전소,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운행하고 있는 경유 차량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운행하고 있는 경유 차량에 의한 교통 체계 개편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세 개 정도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석탄 화력 발전소에 대해서는 지금 표에 보시다시피 30년 이상 된 노후 석탄 화력 발전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30년 이상 된 노후 석탄 화력 발전소 가동 중단 또는 친환경 연료로의 전환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0년 이상 된 화력발전소가 3개가 있고요. 30년 이상 된 것은 10개라고 보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미세먼지 고농도 예보가 발생을 할 경우에 천연가스 발전소를 우선적으로 가동하는 등 미세먼지를 고려한 발전소의 가동 순서를 조정하는 방식을 통해서 긴급하게 발생하고 있는 미세먼지에 대한 저감을 고려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화력발전소에서 배출하고 있는 지금 황산화물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질소산화물에 대한 관리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질소산화물에 대한 배출 부과금을 부여하는 방식을 통해서 화력발전소 자체적으로 질소산화물을 제어하기 위한 체제를 좀 갖출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운행하고 있는 경유 차량에 대해서는 이게 이제 가장 뜨거운 이슈가 될 수 있을 텐데요. 에너지 상대 가격, 즉 다시 말해서 휘발유와 경유 그리고 LPG 가격과 관련된 에너지 상대 가격에 대한 조정에 대해서 즉시 논의를 시작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아마 이제 산업위를 중심으로 해서 논의가 집중돼야 될 텐데요.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휘발유와 경유의 가격대가 100대 90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로 인해서 발생하는 이러한 에너지 환경세의 변경으로 발생하는 추가 세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추가 세원에 대해서는 저소득층의 친환경차 구입 시 차량 가격의 보전, 또 연료비 지원, 또는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새로운 차를 구입할 시 부가가치세 감면 재원으로만 활용할 수 있도록 해서 이렇게 취득될 수 있는 추가 세원에 대한 다른 곳으로의 전용은 불가능하고 오로지 친환경 재원으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박근혜 정부가 추진했던 경유 택시 보급 정책은 지금 현재로도 가능하지 않습니다만 정책 자체를 폐기하는 수순을 밟기를 촉구합니다. 또 하나는 친환경차 협력급 제도를 실시하겠습니다. 미세먼지를 과다 발생하는 승용 차량의 구매자에게 부담금을 얻어서 저발생 승용 차량을 구매하는 구매자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인해서 일정 부분 인센티브라고 볼 수 있겠죠. 인센티브 정책을 통해서 소비자가 가능하면 친환경 차량을 구매할 수 있도록 또는 오래된 노후 차량을 빨리 폐차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차량 연수 10년을 경과한 노후 차량인 경유차, 지금은 1999년 12월 31일 이전의 차량을 폐차할 경우에 새로운 차를 구입할 때 개별 소비세를 감면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조금 더 확대해서 2006년식, 즉 다시 말해 10년을 경과한 차량에 대해서는 새로운 차를 구입할 때 개별 소비세를 감면하는 방식으로 해서 조금 더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현재 운행 중인 차량에 대한 교체 시기를 좀 앞당기는 방식을 추진할까 합니다. 또 노후 경유 차량, 이게 이제 화물차나 특수자동차 등이 있을 텐데요. 이런 것들을 폐차하고 신차 구입 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지원책을 신설할 것을 추진할 것입니다. 교통체계 개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 부분은 논의를 시작을 해야 되는데요. 수도권 교통체계, 즉 다시 말해 수도권의 대기오염질이 아시다시피 수도권 대기질은 지난 10년 동안 한 4조에 가까운 비용을 세금을 투입해서 수도권 대기질을 관리하고자 했습니다만 그닥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즉 국민 세금은 4조가 들어갔는데 효과는 보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중앙정부 차원의 집중적인 관리 대책이 마련되지 않았고 부처 간에 사실은 조율이 미흡했고 환경부가 아무리 뭘 하고자 하더라도 국토부나 산업부에서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 별로 협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렇게 부처 간의 조정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긴급하게 논의를 시작해야 된다는 생각합니다. 수도권 교통체계 개편이 그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경기도가 지난번 광역단체장 선거를 통해서 나왔던 그 공약 중에 하나가 2층 버스 도입하겠다라고 하는 거 있습니다. 2층 버스는 지금 경유차 외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경유차를 도입을 하면 나중에 또 이것이 사실은 미세먼지 대책에 역행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이렇게 각 광역단체 또는 지자체별로 사실은 미세먼지 저감 대책과 역행하는 방식의 여러 가지 지자체별 대책들을 내놓는 것에 대해서 조율을 하고 조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분명히 있다. 부처 간에도 필요하지만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는 수도권 교통체계 개편 논의를 긴급하게 시작해야 됩니다. 저희는 그래서
얼마 전에 발표했던 국토교통부가 추진한 제3차 철도 구축망 계획에 대해서 높이 평가합니다. 좀 더 간선망을 촘촘하게 만들어서 사실은 소비자들이 또는 출퇴근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자기 차를 가지고 나오지 않아도 충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그 대중교통이 가능하면 철도나 또는 지하철이나 트램이나 이런 방식이 됐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이것이 결국은 CO2 저감에도 굉장히 큰 효과를 가지고 올 수 있기 때문에 간선교통망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촘촘하게 짜서 가능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하고 자기 차량을 이용하지 않게끔 하고 버스를 줄여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광역급행철도라든지 간선급행교통체계 등 친환경 교통체계를 조기에 구축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범정부 차원에서 논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저희 당에서 이것을 주도를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여기에 따라서는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1단위, 주단위, 월단위 정액제 자유이용권을 도입해서 무제한으로 하루 동안은 무제한으로 쓸 수 있게 또는 일주일간은 무제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게 월 단위로서는 무제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고 월 단위로 이용하는 이용자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사실은 월급쟁이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소득세 공제 월 단위로 정액권을 끊는 것에 대해서는 소득세 공제 부분도 같이 검토할 수 있지 않나라고 하는 말씀도 드립니다. 또 하나는 이런 식으로 교통체계 개편을 할 수 있을 것이고요. 미세먼지 취약계층에 대한 저감 대책은 미세먼지 과다 발생 지역에 대한 관리 강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산단이 집중되어 있는 포항이 있고요. 또 석탄 화력 발전소가 많이 집중되어 있는 당진, 보령의 경우에는 대기보전 특별대책 지역으로 추가 지정을 해서 이 지역에 대해서는 미세먼지 위험 지역으로 특별 관리를 통해서 지역에 대한 관리도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그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화력 발전소에 대한 집중 관리를 할 수 있게끔 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하나는 환경부가 미세먼지 위험 지역을 지정하도록 해서 대기환경보전법을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미세먼지 위험 지역으로 지정되면 특별한 지원 방식, 특별한 관리 방식을 통해서 해당 지역이 조금 더 청정한 지역으로 거듭날 수 있게끔 하는 여러 가지 지원책을 쓸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환경영향평가 시에 미세먼지 유발 학명을 별도로 구분하도록 해서 환경부 장관이 검토하도록 하는 법률 제정을 하려고 합니다. 몇 년 전, 한 2년 전인가요? 산업자원부에서 화력발전소를 몇 기 증강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 환경부에서 전략적 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를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게 무시되고 사실은 진행이 되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도 그만큼 조율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라고 봐집니다. 화력발전소는 화력발전소대로 증가하겠다고 하고 있고 지금 미세먼지 대책은 미세먼지 대책으로 이렇게 별도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부처 간의 조율이 되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은 정부의 컨트롤 타워 기능이 전혀 작동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화력발전소를 증강하려고 한다라고 하면 화력발전소 증강에 있어서 미세먼지 저감 대책은 어떤 방식으로 조율을 하고 화력발전소에 대한 증가 대책을 세우는 것인지에 대해서 사실은 청와대가 제 역할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한 정부 차원에서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고 화력발전소 증가시키겠다라고 하는 발표 이미 있었고요. 지금 박근혜 정부에서 다시 미세먼지 저감 대책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범정부 차원에서 이런 것들이 좀 조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철저하게 실태조사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취약계층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있는 지역, 또 어린아이들이 집중적으로 있는 곳이 있을 수 있겠죠. 어린이집이 있고 유치원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이 예를 들어서 로타리 근방에 있다라고 하면 경유차 또는 운행하고 있는 차량에서 나오는 굉장히 많은 미세먼지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 근처에 예를 들어서 어르신 사랑방이 있다라고 하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분들은 취약한 계층에 속합니다. 좀 건강한 성인에 비해서.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런 지역에는 미세적으로라도 분류를 해서 이런 곳에는 어린이집이라든지 또는 유치원이라든지 학교 이런 것들이 좀 설치되지 않도록 하는 권장도 필요할 것이고 어르신 사랑방이 있다라고 하면 위치를 좀 조정하는 방식 또는 필수 불가결하게 그곳에 위치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 내부적으로 공기 정화 장치라든지 또는 미세먼지를 저감시킬 수 있는 방법들 왜냐하면 장시간
그곳에 머무르기 때문에 이런 부수적인 지원들이 필요로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환경보건학적인 차원에서 저희가 검토를 해서 실태 조사를 하고 해서 그 외에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같이 검토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또는 미세먼지가 일부 발생을 했을 때 불가결하게 외출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미세먼지 마스크 지원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그 저소득층 청소년들에 대해서 생리대를 지원하겠다라고 하는 대책을 세웠다시피 마찬가지입니다. 저소득층에 대해서 이런 미세먼지 마스크 지원 사업이 동시에 실시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또 학교 버스라든지 학원 버스 이런 것들은 친환경 버스로 지금 경유차가 많고 되게 오래된 차가 많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차 주변을 뛰어다니는 경우도 많고 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런 버스부터 친환경 CNG라든지 지금 사실은 뭐 휘발유 차량은 거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연료의 차로 친환경 연료의 차로 교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할까 합니다. 그 외에 정확한 미세먼지에 대한 사전 예보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될 필요성이 큽니다. 그래서 측정망이 일단 확대되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미세먼지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알아야 되니까요. 그래서 미세먼지 유입 경로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고 어느 정도 지금 농도가 되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측정할 수 있도록 측정망을 확충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는 통합 예보가 제대로 가능할 수 있도록 지금은 24명 정도 되는 분들이 대기질 통합 예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5명 정도까지 대폭 보강해서 한국형 대기질 관리를 할 수 있고 예보를 할 수 있고 그 예보에 따라서 적정하게 경보 시스템이 제대로 발휘될 수 있도록 전문 인력을 보강하는 것까지 저희가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저희가 이렇게 보고드린 내용들은 가만히 보시면 국토부와 산업부와 환경부와 보건복지부와 여러 가지 부처가 같이 논의를 해서 사실 진행돼야 되는 상황입니다. 미세먼지 때문에 연간 1,500명 가량이 돌아가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건강의 유해성을 그냥 보고 두면서 보험정부가 아무런 일을 하지 않아서 어르신들이 또는 취약계층들이 건강상의 장애를 입지 않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보험정부 차원에서 즉각적으로 대처를 좀 해야 될 것이고요. 저희 더불어민주당이 해당 부처가 열심히 제대로 이 관리를 좀 할 수 있도록 견인을 하고 또 이 대책이 저희가 지금 발표하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각 상위별로 법안을 내야 될 것은 법안을 내고 또 정책적으로 추진할 것은 정책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이번에 결산 심의 통해서 또 내년도 예산 심의를 통해서 포함시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